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1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물밑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의장단 선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도당이 하반기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석 요구에 나서자 국민의힘 도당은 국회 차원에서 협치하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시군별로는 의장 선거를 둘러싼 다양한 셈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대 강원도 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4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으로 의장은 강릉 선거구 권여결 의원이, 부의장은 원주와 횡성 선거구의 김기홍, 한창수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6석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후반기에 부의장 한석, 상임위원장 한석을 배려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은 전반기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협치 차원에서 도의회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석에 대한 배려를 반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전반기 상임위원장 한석을 도의회 6석에 불구한 민주당에 준 것부터 배려의 시작이라며 반박했고, 국회부터 민주당이 협치에 나서라고 요구했지만 공식 인터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반기 의장 후보로 누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인 권여결 도의원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부의장이나 과거 의장, 상임위원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후보군이 대부분이어서 경선 등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번 회기 끝날 때 의총을 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상임위를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의장 선거랑 상임위원장 선거들을 어떤 절차에서 할 것인지. 시군 의회 역시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으로 구성됐는데 전반기 의장은 국힘, 부의장은 민주, 상임위원장 3곳은 국힘, 1곳은 민주가 가져가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됐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춘천시 의회와 원주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시군 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전반기 의장직을 맡았지만 동해시 의회는 원래 국힘 5명, 민주 4명인데 의장을 민주당에 넘겨주고 국민의힘 소속이던 부의장의 사망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정성군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4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며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여야 의원 수가 동수인 인제군 의회 의장은 무소속이, 홍천군 의회는 의장 국민의힘, 부의장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태백 지역에서 경제 기반형 사업으로 추진됐던 딸기 공장 시설과 관련해 태백시와 업체 간 갈등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부과를 놓고도 태백시와 민간업체 측이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과 정부, 민간업체가 함께한 태백 에코잡시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업의 일환인 스마트팜 식물공장 사업은 태백시가 2020년 민간 참여기업을 모집해 심사평가를 거쳐 2021년 3월 현재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172억여 원이 투입됐는데 태백시가 132억 원, 민간업체가 4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모집 공고문에는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간 임대료도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건물과 시설물 투입 금액의 5%, 토지 가격의 2%로 산정해 공고했고 이를 환산하면 연간 8억 원가량입니다. 실제로는 사업비가 계획보다 조금 줄어 임대료가 조금 축소됐는데 스마트팜 운영업체는 가동 초기부터 임대료 부과에 문제를 제기했고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 제외한 건물만을 감정평가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하고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농업시설인 만큼 감면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리적인 문제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전 조심스럽습니다. 태백 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임대료 4억 6천여만 원과 올해 임대료 7억 원을 납부하라는 독촉과 함께 업체 측에 압류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사업자 공모 공고서, 그다음에 계약서, 그다음에 관계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서 적법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고 업체에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시설 설비와 임대료 부과건에 대해 현재 강원도 행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임대료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은 빠르면 오는 6월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을 포함한 강원도 교육청 10개 직속기관이 앞으로 2년 안에 새로 세워질 전망입니다. 강릉 노암초교와 춘천 신동초교, 원주 영서고 실습지에 들어서는 강원 특수교육원은 선정된 공모안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내년 2월 착공해 2026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삼척 장호의 교직원 수련원 건립은 올해 공사를 시작하고 강릉과 원주의 유아교육원 유아놀이체험장 건립과 속초 교육문화관 개축 사업은 내년 7월쯤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59번 국도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차도와 가로수 간 경계가 되는 연석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70대와 60대 여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분 내리막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모범업소인 착한 가격 업소들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식용유부터 밀가루, 설탕까지 재료값 상승으로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백반집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10,000원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인기 비결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곳이에요. 안심되고 가격도 착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어떻게 먹어요? 하지만 착한 가격 업소를 유지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장 부부 둘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을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입니다. 앱 세일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하고 장아찌 같은 거 다 제 손으로 하고 사람을 안 쓰고 제가 5시면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춘천 중앙시장에서 6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또 다른 착한 가격 업소. 5년 전 3,500원이었던 짜장면 가격을 지난해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강원도 평균 짜장면 가격보다는 저렴하지만 가격을 올릴 때마다 단골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이 또 딴 분들도 모시고 오고 그래요. 또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적게 남기고 그렇게 해야죠. 착한 가격 업소는 매년 2번씩 지자체가 지정합니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공공요금이나 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지원비는 250만 원 정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끝날 때까지 그냥 올리지 말까 하던데 이 물가가 보통 물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9월 기준 착한 가격 업소는 강원도에서만 모두 584곳. 이 가운데 32곳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고 착한 가격 업소 간판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동해시의 쇠운 부영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누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직접 임대 중인 부영 측의 대처는 더디기만 합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안방 한가운데 놓인 플라스틱 상자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는 전등 주변 천장은 곰팡이와 썩은 흔적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안방 짐은 모두 빼버리고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방 옆 벽면이 젖었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게 썩어 있어서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들어왔을 때 이게 쾌쾌한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 오기 싫다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동해시의 임대 아파트인 부영 아파트에서는
한 달 이상 10세대 넘게 누수 피해를 겪고 있지만 현재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수 피해를 입고 있는 입주민들은 신속한 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영 측에서는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물론 본사에도 누수 보수 공사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영에서는 바로바로 보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수하는 게 지급 정지가 됐다고 해서 입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좀 그게 의문이죠. 부영 측에서는 누수 관련 급수 배관 공사를 시작했고 내부 하자 처리 개선 방안을 검토하느라 하자 보수가 지연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체 피해 세대 보수가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입주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 유청소년 국제 탁구 대회인 월드 테이블 테니스 유스 컨텐더 강릉 2024가 내일부터 11일까지 강릉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탁구연맹 국제대회 전담기구가 주관해 열리는 국제 투어 시리즈로 지난해 8월 청양대회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두 번째 대회입니다. 대회는 19세 이하 남녀 선수들 약 250여 명이 출전하며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미국, 인도와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탁구 강국 유망주들이 한국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법원이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기업 매각 기한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의 기업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난 3일에서 한 달 연장해 다음 달 3일까지로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현재 복수의 기업과 회사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 계획안 제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오는 9일 제5대 박덕영 총장 취임식을 엽니다. 박덕영 총장은 1997년 3월부터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과 학장, 교학부총장, 총장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강릉원주대학교는 박덕영 총장 임기인 2026년 3월 강원대학교와 1도 1국립대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태백시 영월군과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공모에 도전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태백시는 꿈탄탄 이음터 건립으로 지역 돌봄 분야 역할 강화, 아동청소년 꿈탄탄 바우처로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영월군은 생활권 돌봄체계 구축과 작은 학교 특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지난 1차 공모에서는 춘천, 원주, 화천이 도내에서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내 파크 골프장이 크게 늘며 현재 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파크 골프장이 398곳 조성된 가운데 강원은 경북, 경남,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36곳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